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하도록 할게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권의 층상 구조와 각 층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기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그렇죠. 기온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나눴을 때 4개의 층으로 나눴거든요. 1층부터 이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층 대륙권, 2층 성층권, 3층 중간권, 4층 열권. 여러분들이 아마도 힘차게 신나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 층의 특징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챕터에 있는 복사평형을 이루는 지구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복사평형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복사평형이 무엇인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여러 가지들 가운데 태양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태양은요, 끊임없이 복사 에너지를 지구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 복사 에너지를 받은 만큼 지구는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있나요? 너무너무 뜨겁다면 사람들은 살 수 없어요. 그럼 너무너무 차가워지고 있나요? 너무너무 추워지면 사람들은 살 수 없어요. 네, 끊임없이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지만 평균 기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일정하게 유지돼야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겠죠? 과연 어떻게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다면 지금부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번 단원의 키워드는 복사평형이에요. 그럼 복사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일단 복사라는 말의 의미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열의 전달 방식 3가지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대류라고 하는 것은요, 열을 받은 어떠한 물질이 가열되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오고 가열되면 올라가고 해서 물질의 이동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고르게 가열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해서 열을 받아서 가열이 되면 그 물질이 열을 갖고 뜨거워진 물질은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물질은 밑으로 내려오고요. 해서 물질의 이동과 함께 열이 이동합니다. 예를 들면 라면물을 끓일 때 물의 순환 아니면 공기의 순환처럼요. 이건 대류고요. 두 번째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열이요. 물체를 따라 직접 이동합니다. 라면을 한참 끓인 냄비 손잡이를 잡으면 냄비 손잡이가 뜨겁겠죠? 그럼 가스레인지에서 가열된 열에 의해서 냄비 전체가 뜨거워지고 손잡이도 뜨거워지고 그 물체를 따라 직접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요. 세 번째, 복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선생님이 오늘 점심을 먹고 운동장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해가 비치는 곳에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태양으로부터 어떠한 열 에너지를 어떠한 물질 없이 직접적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라고 하는 건 어떠한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열을 전달하는 거. 해서 우리가 열의 전달 방법 3가지 가운데 이번 복사평형이랑 관계 있는 것은 복사입니다. 물질의 도움이 없대요. 따라서 물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복사라고 하고요. 이때 전달되는 열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해서 태양에 해가 비치는 곳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잠시 후에 약간 따뜻함을 느낀다. 태양이 주는 복사 에너지. 맞죠? 그래서 뭐 그게 누구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열을 전달받는 걸 의미합니다. 해서 모든 물체들은요, 본인의 온도에 맞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열만큼을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개념 알아둬야 되는 것, 복사. 어떠한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복사라고 하고요. 이때 전달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하여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더라. 이해하세요? 네. 그렇다면 복사의 개념 정리됐고요. 복사 에너지의 개념 정리됐고요. 짠! 그럼 이제부터 물체의 복사 평형을 이루는 과정을 실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물체의 복사 평형을 알아보는 실험 영상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실험을 통해서 물체가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물체의 복사 평형 실험입니다. 다음은 물체의 복사 평형에 필요한 실험 재료들이에요. 적외선 등이 필요하고요.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필요하고요. 디지털 온도계, 초시계, 면장갑의 준비물을 갖고 실험 과정입니다. 첫 번째,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디지털 온도계를 꽂은 뚜껑을 덮습니다. 해서 디지털 온도계 끝이 뾰족함으로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서요. 뚜껑에 꽂고 뚜껑을 덮습니다. 알루미늄 컵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적외선 등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네, 그림처럼 위치하는 거예요. 적외선 등에서 일정한 거리 30cm 떨어진 곳에 장치를 하고 놨습니다. 이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주의점, 첫 번째, 디지털 온도계의 끝이 뾰족함으로 찔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두 번째, 적외선 등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데일 수 있으므로 면장갑을 착용하고 실험한다. 세 번째, 디지털 온도계의 온도가 실내 온도와 같을 때 실험을 시작한다.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왜 알루미늄 컵을 검은색을 선택했을까요? 고민! 정답은 검은색은 열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이 다 준비가 됐으면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적외선 등을 켜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의 온도와 이제 이 실험이 진행되면서 온도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 아마도 적외선 등을 켜고 바로 직후는요,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온도는 일정해지겠죠.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값이고요. 직접 그 다음 실험 과정을 수행하면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온도를 측정해 봅시다. 이제는 적외선 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해서 표에 기록하게 될 거예요. 실내 온도가 맞춰졌으면 25.4도부터 출발할게요. 전등을 켜고 한번 실험을 시작할게요. 2분 29.8도. 다시 4분 36.1도. 해서요. 6분 40.9도, 8분 44도, 10분 45.9도, 12분 47.2도, 14분 48도, 16분 48.4도, 18분 48.7도, 20분 48.8도 해서 실험이 진행되면서 2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했을 때 25.4도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적외선 등을 켰습니다. 나오는 열을 누가? 검은색의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더 이상 48도, 48.4도, 48.7도 거의 큰 변화가 없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했고요. 네, 각 시간에 맞는 온도를 표시하고 연결해서 나타냈더니 온도 변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갈까요?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하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됐나요? 일정해지고 있죠? 흡수하는 만큼 방출하기 때문이다.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열을 흡수하다가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지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지더라. 컵의 온도는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해지더라. 그 이유를 확인하시면은요. 처음에는 흡수양이 방출하는 양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두 양이 어떻다? 같아지더라. 해서 이때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 그때를 우리는 복사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다. 이것이 오늘 실험의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복사평형 실험을 잘 마무리하셨고요. 이제 선생님이 더해보기 활동으로 거리에 따른 복사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은 실험 장치인데요. 아까는 적외선 등과 알루미늄 컵이 30cm 거리를 유지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가서 60c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컵이 조금 더 멀어졌어요. 우리가 예상해 봅시다. 적외선 등으로부터 열을 많이 흡수할까요? 조금 흡수할까요? 조금 흡수하겠죠? 따라서 복사평형 온도는 아까보다는 낮아질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좀 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흡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따라서 복사평형에 도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적외선 등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첫 번째,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온도는 조금뿐이 못 흡수해요. 낮아지게 될 거고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네, 물체의 복사평형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복사평형의 개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값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두 양이 같을 때 만약에 흡수를 더 많이 한다면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정해졌어요. 그 이유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졌기 때문에 해서 우리 실험 영상을 통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렸죠. X축에는 시간을, Y축에는 온도를 측정해서 2분 간격으로 온도값을 측정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처음 실내 온도랑 디지털 온도가 같을 때 실험을 시작해서 적외선 등을 켜면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일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요. 네. 요기 시간이 되기까지는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는 왜 올라갔을까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요 구간부터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지금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떻다? 같다. 흡수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온도는 올라갈 거고요. 흡수하는 양이나 방출하는 양이 똑같으면 온도는 일정하게 될 것이다. 이때 온도가 일정해지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지금 배웠죠? 여기를 우리는 복사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나요? 흡수를 많이 하면 온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온도가 처음에는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온도는 일정해지더라. 그 이유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선생님이 실험 영상이 끝난 이후에 더해보기를 통해서 거리에 따른 복사평형을 설명했었는데요. 거리에 따라서
적외선 등으로부터 더 먼 곳에 알루미늄 컵을 위치하게 된다면은요. 이번에 선생님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내 볼게요. 실내 온도와 똑같은 상태에서 적외선 등을 켭니다. 디지털 온도가 실내 온도랑 똑같은 상태에서 네, 등을 켜게 되면은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거리가 더 멀어졌어요. 그럼 열을 더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더 적게 받겠죠? 그럼 온도는 지금 현재보다 조금 낮은 상태로 증가하겠죠. 그리고 증가하다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일정해지는 이 상태는 복사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은요. 거리가 더 먼 경우에는요. 더 적게 복사 에너지를 받을 테니까 기울기는 더 작아요. 그 다음에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해서 거리에 따른 복사평형을 공부해 봤을 때 멀수록 어떻게 되나요? 거리가 멀수록 복사평형 온도는 낮아진다. 그 다음에 복사평형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평형 온도는 낮아진다. 해서 이 개념 2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사평형.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같은 상태다. 그 다음, 거리에 따른 복사평형을 봤을 때 거리가 멀수록 복사평형 온도는 더 낮을 거고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것이고. 해서요, 이번 시간에 복사평형의 개념 잘 정리하셨죠? 오늘도 공부하느라 매우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지구 복사평형과 온실효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